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진 특급 노하우 중에 하나, 수학이 약한 학생들 중에서 특히 중학생들 중에서 계산도 계속 틀리고 그 다음에 활용 문제는 아예 식을 못 세워서 많이 틀리는 학생들을 교정할 수 있는 특급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전에 제 책 수학 잘한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라는 책이 예스24 올해의 책 후보에 올랐습니다. 총 100권 안에 드는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요. 출판사에서 100권의 후보 안에 올랐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올해 책을 제가 알아보니까 1등한테만 올해의 책을 주는 줄 알았는데 24위 안에 드는 책들은 다 올해의 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이 이제 100등 안에 들었으니까 24등 안에 들면 올해의 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아직까지 예스24에서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구입하신 분들 중에 한 4분의 1 정도만 투표를 해도 예년의 득표율을 보면 올해의 책 안에 뽑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마 책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 한 20분의 1도 아직 투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을 구입하셔서 도움이 됐던 분들은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특급 노하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단순한 것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터득하게 되면서 얻어진 노하우라서 저에게는 값진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듣고 보면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노하우라고 했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24년 차, 25년 차인가요?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무수히 많은 재수생들의 수포자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재학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시도하다 안 되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죠.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외를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또 어떤 부모님은 또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사실은 학원 다니다가 안 돼서 과외까지 해도 안 돼가지고 한번 보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동안 수학이 약한 학생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하다가 다 실패하다가 그리고 찾아낸 노하우입니다. 일단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학습 능력이 부족하죠. 이 학습 능력이 부족한 게 수학을 매우 잘하는 학생, 평균적으로 하는 학생, 수학이 약한 학생 구분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하는 학생이나 수학이 강한 학생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쓰는 그런 방법들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습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극복이 안 돼요. 그런 어떤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이 쓰는 방법을 적용을 하면요. 두 번째는 수학이 또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안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서 어떻게 보면 수학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열심히 하는 게 갑자기 하라 그런다고 하진 않습니다. 이런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시기는 고3이 됐을 때 아니면 재수했을 때 이렇게 좀 많이 열심히 합니다. 특히 재수하면 좀 열심히 하죠. 고3 때까지도 열심히 안 하는 경우를 무수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이런 수학이 약한 학생들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가 열심히 안 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교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을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수학이 약한 중학생들 대상으로 계산도 많이 틀리고 연산이죠, 연산도 많이 틀리고 활용 문제도 거의 손을 못 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습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보통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꼼꼼하고 혹은 성실하게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연습장을 사용해서 식을 세우거나 혹은 깔끔하게 계산하거나 그런 어떤 작업들을 거의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를 풀면 적당히 암산도 하고 숫자도 끄적이고 그렇게 해서 푸는 학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산 자체도 계속 반복해서 틀리게 되고요. 활용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죠. 식 자체를 못 세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중학교 1학년 1학기 혹은 2학년 1학기 과정을 나가는 중에
결국 이 아이들은 수포자로 빠지게 되거나 혹은 학원에서도 특별히 어떻게 지도할 대안이 없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라고 과외를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학생들은 아까 말했던 학습 능력 부족과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 두 가지를 인정을 하면서 뭔가 적용할 심플한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집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해설지 필사인데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제가 찾아낸 방법, 아이들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 방법은 워낙 심플하니까요. 어떤 교재를 푼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러면 개념서 부분부터 엄청나게 오답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학생들은요. 그럼 여기서 얘가 개념부터 오답이 많이 생기니까 연산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연산교재를 무지막지하게 시켜도 연산교재 시켜도 계속 오답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한 권 시키고 두 권 시키고 심지어 이런 학생들은 보통 물어보면 이미 집에서 연산 학습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학습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연산이 안 잡히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은 어떤 쉬운 개념 문제집을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럼 쉬운 개념 문제집을 가지고 아이가 풀겠죠. 그럼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많이 틀릴 겁니다. 그러면 틀린 문제를 가지고 오답을 시키면 엄청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아이가 그래도 오답하면 조금씩 어느 정도 빨리빨리 푼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답을 하면 한 6문제 정도 계산 문제 오답만 하더라도 거의 1시간, 2시간이 가고 그 오답한 문제조차도 또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진도가 영영 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틀린 문제들을 오답을 시키지 말고요. 바로 해설지를 펼쳐놓고 해설지 필사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이에게 이 정도는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가 지금 부족한 거는 이런 계산하는 절차나 식을 쓰는 절차가 네 머릿속에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기 위해서 해설지 필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해설지의 내용을 이해도 못한 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베끼지만 말고 그거를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식을 이렇게 세우는구나, 이렇게 해야 됐었구나, 나는 어디가 안 됐었구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해설지를 필사하라고 시키세요. 물론 여기서 이제 더 고급 기술이나 혹은 아이가 좀 더 능동적이라면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기술들도 있지만 일단은 대부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고 노력도 부족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방법, 아이가 그냥 하는 방법을 자기가 이해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서나 혹은 유형별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 학생들이 또 어디에서 무수히 많은 오답이 생기냐면 계산 문제에서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개념 문제는 좀 잘 어느 정도 넘어가요.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는 넘어갑니다. 그런데 활용 문제 들어가면 문장제 문제라든지 자기가 식을 써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또 무수히 많은 오답이 생깁니다. 라이트센, 제일 쉬운 유형별 문제집을 하더라도 오답이 엄청 생기고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너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 내가 설명해 줄게 해서 다 설명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설명해봤자 거의 한 5분이나 10분 지나면 또 잊어먹고 또 못 풉니다. 다음 시간에 오면 또 오답이 생겨요. 아무리 오답을 많이 시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20몇 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시도를 해봤는데 이런 학생들한테는 계속 모르는 거 설명을 해주는 거나 혹은 이거 틀렸으니까 유사유형 오답을 뽑아서 풀리거나 그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틀리면 오답을 시키지 말고 바로 해설지 필사로 들어가게 합니다. 틀리거나 아예 못 푼 문제 다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읽고 해설을 읽고 이해했으면 해설지를 그대로 베껴 쓰라고 합니다. 해설지를 베껴 쓰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식을 세우는 절차에 대해서 반드시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베껴 쓰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시도들이 있잖아요. 연산 교재를 풀린다라든지 아니면 얘가 틀린 과정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일일이 체크해주면서 얘가 스스로 왜 틀렸는지 알게 한다라든지 혹은 모르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유형들을 정리한다라든지 혹은 서술형, 문장제,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을 체계적으로 써서 알려준다라든지 이런 모든 방법을 써도 거의 다 극복이 안 되는 아이들인데요.
이 방법을 써서 한 2달만 시키면요, 극복이 가능합니다. 교재를 뭐 여러 번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개념서 한 권, 유형서 한 권을 이런 방식으로 해설지 필사를 통해서 극복을 하게 하고요.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똑같은 걸 또 사서 그렇게 극복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꾸준히 한번 시켜보세요. 아이들도 자기가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틀린 문제, 모르는 문제들은 그냥 해설지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베껴 쓰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식이 어떻게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만 내가 이해하면 되는구나 해서 상대적으로 아이들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진 않습니다. 그렇게만 꾸준히 시켜주면 뭐가 늘어나냐면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식을 쓰지 않으면서 계산하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 암산이랑 숫자 끄적이기로 되면서 했던 것들, 그런 게 복잡한 연산이 되는 중학교부터 계속적으로 틀리는 것들이 식을 세우는 절차, 계산하는 절차들이 나도 모르게 본인의 뇌 속에 각인이 됩니다. 두 번째, 활용 문제 같은 경우도 적당한 미지수를 잡고요. 식을 만들고 개념을 적용해야 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갈 때 필요한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는데 해설지 필사를 본인이 이해하면서 성심성의껏만 그것만 시키면 그것도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2개월 이상 한번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아이들은 2개월 정도면 잡히고요. 좀 더 부족한 아이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계속 그렇게 시키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급 노하우, 실제 학원에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수학이 매우 약한 아이들은 이렇게 지도하라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입니다. 수학이 정말 못해가지고 학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학생도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어느 정도 중위권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름 노하우인데 제가 올해의 책 100위 안에 든 거에 감사한 뜻에서 이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좀 바쁘시더라도 한번 들어가서 제 책에 투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이의 실력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특급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